1994년 8월 22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의 황금장이란 여관의 주인이었던 전 씨. 전 씨의 친구 A 씨는 전 씨가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전 씨를 찾으러 여관에 갔죠. 여관에는 전 씨의 동거남이었던 성낙주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전 씨의 행방을 묻자 딸을 찾기 위해 불공을 들이러 절에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편지만 남기고 사라진 중학생 딸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예전에 전 씨가 동거남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며 애태웠던 걸 봤던 기억에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신고 당일 경찰은 성낙주를 곧바로 연행합니다. 경찰은 5억 원 정도 되는 전 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초반부터 성낙주에게 집중했죠. 성낙주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눈을 감고 불경을 외우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 모습에 경찰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1951년 중북 제천에서 태어났고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았지만 아내가 가출하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1976년 출가해 태고종으로 입종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승적을 박탈당해 일정한 직업과 거처 없이 떠돌았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93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철학관을 차렸는데 이때 전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낙주는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며 자수성가한 황금장 주인 전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허리가 좋지 않다는 전 씨에게 지압도 해주고 침과 뜸을 놔주면서 가까워졌고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하게 됐죠. 불같이 타오르던 사랑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성낙주가 돈벌이 없이 살림을 축내는 데다가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마저 만족스럽지 못하자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다투기 시작했어요. 성낙주는 1980년대 초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전 씨와 관계를 갖기 전엔 약을 먹어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4년 8월 13일 그날도 두 사람은 크게 다퉜어요. 전 씨의 딸 이양은 갑자기 나타나 엄마랑 같이 살겠다며 들어온 성낙주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같이 살면서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카운터에서 몰래 돈을 꺼내 술을 마시는가 하면 전 씨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이양은 이날 참다 성낙주에게 울분을 토해냈죠. 아저씨, 이제 여관에서 나가주세요. 성낙주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짜증나 죽겠는데 딸까지 저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초조해졌어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다음날 새벽 4시쯤 이양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양의 어깨를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컥컥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옆에 있는 수건을 이양 입에 구겨 넣었죠. 얼마쯤 지나자 이양이 움직임을 멈췄고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식칼로 목과 팔, 다리 등을 30여 조각으로 토막내기 시작했어요. 살점은 도련에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죠. 얼마나 물을 내렸는지 다음날 건물 물탱크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는 다 수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시신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종이상자에 담아 이복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사 지내고 남은 돼지머리를 버려야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렇게 이양의 시신을 담은 종이상자를 남양주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여관에 돌아온 성낙주는 타자기로 편지를 적어 이양이 가출한 것처럼 꾸몄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며 찾지 말라고, 그리고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는 이 메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고 생각했고 경찰에 신고했죠. 딸이 사라진 후로 두 사람은 사이가 더욱 나빠졌어요.
성낙주는 딸의 죽음을 오랫동안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양을 살해하고 5일이 지난 8월 19일, 이양을 토막낼 때 식칼이 잘 듣지 않아 애를 먹었던 기억에 종로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에 들러 수술용 칼을 구입했어요. 이제 전 씨의 차례였습니다. 언제든 전 씨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틀이 지난 21일 새벽, 여관 카운터방에서 함께 있던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시작했어요. 범행이 탄로날 게 두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여관을 가로채려는 욕심이 더 컸겠죠. 성낙주가 일부러 싸움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전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재산도 없이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사냐는 말이었죠. 이에 격분한 성낙주는 그 자리에서 전 씨를 목졸라 살해했고 이양을 토막냈던 것과 같이 전 씨를 토막냅니다. 이번에는 친형을 불러 강원도 원주군의 한 야산에 전 씨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역시 핑계는 같았어요. 고사를 지내고 남은 돼지머리 핑계였죠. 그렇게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해놓고도 태연하게 카운터에 앉아 여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전 씨의 친구가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하게 된 거죠. 경찰은 이양이 썼다는 메모 속 오타에 주목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쓴 메모치고 철자법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엽자를 피읍이 아닌 비읍으로 쓴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고 국민학교밖에 마치지 못한 성낙주에게 엽자를 쓰도록 유도해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역시나 틀리게 쓴 성낙주. 게다가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점이 확인됐고 안매장하러 가면서 들렀던 휴게소의 영수증까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1994년 12월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는 전 씨와 이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안매장한 혐의로 성낙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995년에 확정됐어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사건은 뜻밖의 계기로 재조명이 됩니다. 6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주한미군 에런 베이츠가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찾았는데 성낙주는 자신이 그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죠. 2000년 교도소에서 특별 면회로 두 사람은 만나게 됐고 이때 사형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성낙주는 사형을 피해갔습니다. 여전히 사형은 집행되지 않아 미결수로 복역 중이죠. 더 기가 막힌 점은 3년 뒤 한 방송에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뒤늦게 DNA 검사를 했는데 성낙주가 친부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런은 성낙주가 어릴 적 자신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맞다고 했죠. 이 사건을 모티브로 2007년 마이파더라는 영화가 제작됐는데 영화는 실제 이야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사형수 아버지의 살인 행위를 다소 우발적인 사건인 듯 그려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형수를 미화한다며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일도 있었어요. 2022년 2월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성낙주로부터 받은 7통의 편지를 공개했죠. 편지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내 건강이 어느 때보다 더욱 쇠약해져서 피해자의 욕구를 들어주지 못했고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에 이성을 잃어 위스키를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여전히 피해자 탓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자신은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거라고, 당시 형편상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까지 했죠. 게다가 이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이 정도 벌을 받았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는 마지막 편지 내용은 제작진에게 영치금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말이죠.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성낙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모녀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